도내 한 중학교에서 숨진 교사가 학생 보호자의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재작년 서희초 사태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선생님. 운동장에서는 함께 공을 차고 교실에서는 학생들과 모여 같이 환호합니다.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40대 교사의 2년 전 영상인데 제자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지냈던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졸업생 50명은 편지와 추모글을 모아 온라인 추모관에 올렸습니다. 제자들은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을 지닌 선생님으로 기억했습니다. 그 선생님과 말 한마디 안 나눠봤던 그런 학생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줬던 선생님이었기에 저는 이렇게 애들이 많은 글들을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마다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고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숨진 교사가 학생 보호자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로 수차례 민원 전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민원을 일원화해달라,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요, 교사 개인 전화로 이렇게 민원을 다 온전히 받아내는 구조는 잘 보기 힘듭니다. 학교 측은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있지만 선생님 개인 번호로 학부모나 학생과 통화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며 학생 보호자가 교사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교사와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돕는 한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일 제주를 찾아 도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유세에 나섭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일 오전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제주시 일도동 동문 로터리로 이동해 제주 지역 합동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는 성명을 내고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 4.3을 폭동으로 규정해 제주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며 망언을 철회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도민 결정권 실현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찬성하고 김문수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발표한 제주 12대 정책 제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 결과 제2공항 관련 도민 결정권 실현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도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찬성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책 사업에 대한 과도한 관여라며 반대했습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이재명, 권영국 후보는 찬성, 김문수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질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주문화예술인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문화예술 발전에 진심인 것으로 보이고 문화를 산업이자 국가의 힘, 국민 행복의 선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문화예술이 창작 여건 조성과 예산 지원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지역 문화예술 스스로 설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퇴직교사 100명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강화와 교권 보호 등의 공약을 내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 MBC는 서귀포시체육회 한 종목협회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수사를 벌인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협회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MBC가 연속 보도한 서귀포시 체육회 한 종목협회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 상임 부회장이었던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회장이 피해 여직원에게 5만 원을 주며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고 속옷까지 벗었다는 목격자 증언까지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회장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회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속옷까지 벗었다는 증언을 확보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2차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회장은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제 제가 인정되어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니까 회장님께서도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MBC는 종목협회 회장에게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회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회장이 여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전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라산 야간 산행은 1월 1일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한라산의 밤 풍경과 일출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올여름 제주 세계유산축전을 통해 밤에 한라산을 오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새벽 백록담에서 만난 일출은 어떨지 장우리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한라산. 헤드랜턴 불빛에 의존해 눈앞에 계단을 하나씩 디디며 산을 올라갑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해설사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계신 곳이 진달래 밭입니다. 고지상으로는 한 1,500거지 정도 되고요. 원래 이 시기에 이제 진달래가 좀 많이 피는 시기이긴 한데 지금 날씨 관계로 벌써 져버리는 상황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등산객들로 붐비는 평소와 달리 고요한 정상에 들어서자 구름 낀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선명한 태양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맑은 물이 고인 백록담이 반겨줍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7월 세계유산축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주제로 7월 4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2025 세계유산축전. 토요일인 7월 12일과 19일 이틀 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 야간 일출 산행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 미지의 동굴을 탐사하는 특별탐험대와 검은 오름에서 월정리 해변까지 이어지는 워킹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저희 유산축전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저희가 항상 들어가는 곳이 아닌 저희 축전 기간에만 개방을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한라산 야간 산행뿐만이 아닌 모든 프로그램이 호기심을 느끼기에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제주 자연을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 2025 세계유산축전은 다음 달 2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연이은 대형 산불로 꿀벌의 먹이 공급처가 되는 밀원 식물이 크게 줄면서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잡초로만 인식되던 토끼풀이 새로운 밀원 식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저소지 제방 비탈면에 초록잎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화이트 클로버, 우리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토끼풀입니다. 발에 밟히고 줄기가 끊어져도 뿌리만 남아있으면 다시 자라나는 강한 생명력과 번식력 때문에 잡초로 여겨져 왔지만 사실은 지력을 높이고 꿀벌을 불러 모으는 효자식물입니다. 하얗게 피는 꽃 속에 꿀이 많아 벌들의 새로운 먹이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이트 클로버 꿀이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밀원 식물로서 곽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끼풀은 씨를 직접 뿌리는 방식으로는 잘 자라지 않지만 육묘장에서 잔디처럼 키우면 잘 자라고 사계절 초록색을 제공해 경관 작물로도 좋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내 밀원 식물은 1980년대 48만 헥타르에서 현재 14만 헥타르로 크게 감소했고 특히 경북은 최근 대형 산불로 아카시나무 등 밀원 수가 대거 타버려 사정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끼풀 단지가 보급돼 밀원 식물로 활용되면 꿀벌의 실종 사태를 막고 벌꿀 생산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클로버의 초생 재배를 통해 농약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잡초를 방제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잡초로만 여겨지던 토끼풀의 재발견 덕분에 토양도 살리고 꿀벌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5월의) 끝자락에서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의 아침 기온 16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23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내외로 커서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으므로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 15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11도로 비교적 쌀쌀합니다. 산지 성판악은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3도, 서부 지역 22도, 동부 지역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여서 여객선도 순항하겠고요.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부터는 해상에 안개가 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큰 비 소식 없이 맑고 포근한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관광협회 등과 함께 내일부터 사흘 동안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와 숙박 플랫폼에서 7만 원 이상 제주 숙박 상품을 구매할 경우 5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지원합니다. 할인 쿠폰은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1인 1매씩 발급되며 다음 달 5일부터 7월 17일까지 숙박하는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올해산 마늘 수매가 시작됐습니다. 대정농협은 올해산 마늘 수매 가격을 지난해보다 500원 오른 킬로그램당 4,300원으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마늘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제주산 마늘 생산량은 13,000여 톤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농협이 계약 재배를 통해 수매하는 물량은 절반 정도인 6,400여 톤입니다. 제주 동부 지역인 조천농협과 함덕농협, 김영농협은 다음 달 초부터 수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어선 100척을 줄이고 위성 단말기와 야간 항행 장비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불법 조업하는 어선은 어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한 어선원 안전 감독관을 도입합니다. 마을 어장의 해양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해조류 서식지가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10억 원을 투입해 도내 마을 어장 5곳 7.5헥타르 면적에 해조류 군락을 만들 수 있는 해조 생육블록 2,000여 기를 설치합니다. 해조 생육블록은 해조류 성장에 필요한 성분이 들어간 구조물로 참모자반 등의 종자를 이식해 어패류의 서식지와 산란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